안녕하십니까? 소쿨극장의 재미있고 도기이한 옛날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들을 죽게 한 원수를 대하는 어떤 사람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옛날에 한양 칠패시장에서 불황아 생활을 하다가 뒤늦게 장사에 눈을 뜬 어떤 고아가 있었다. 그는 시장에서 건어물 사업을 하여 엄청난 재산을 축적하였는데 늦은 나이에 결혼하여서 아이가 매우 어렸다. 그에게는 어릴 때부터 시장에서 같이 자란 중마고우가 한 사람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 간이라도 뺏어줄 만큼 친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아직도 돈과 식서가숙하며 날품을 팔면서 시장을 배회하고 다녔다. 부자는 동무에게 약간의 목돈을 주었다. 그 돈으로 원금을 다치지 않고 이자를 받아서 호구지책을 삼게 한 것이다. 그러고 세월이 조금 흘렀는데 어느 날 부자가 그 친구를 불러서는 남모르게 부탁했다. 내가 지금 병이 깊이 들어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네. 아들놈이 아직 성장하지 못하였으니 내 생전에 장가가서 살림하는 것을 보기 어렵겠네.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있네. 아들이 아직 나이가 어린데다 재산을 치산하는 규모가 나에게 미치지 못할 듯 싶네. 그래서 말인데 지금 10만냥 어음을 자네에게 줄 테니 남에게 빌려주어 이자를 받거나 아니면 확실한 곳에 투자하도록 하게. 이자나 이익은 자네가 다 가지게. 하지만 원금을 다치면 안 되네. 내 자식의 살아가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다가 녀석이 사업에 실패하거나 생활이 곤란할 때 원금을 돌려주면 되네. 친구가 부자의 손을 잡더니 천지신명을 걸고 맹세하였다. 어찌 감히 자네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겠는가? 비록 이자와 원금을 다 돌려주라고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겠네. 몇 해 안 가서 부자는 죽었다. 죽기 얼마 전에 부자는 믿을 만한 친구에게 거금을 맡겨두었음을 아들에게 말했다. 그러고는 정말 어려울 때가 아니면 그 돈을 찾으러 가지 말라고 하였다. 불행하게도 아버지의 안목이 들어맞았다. 아들은 마포에서 새우젓 사업을 했는데 몇 해 안 가서 부친이 남겨준 그 많은 재산을 다 탕진하였다. 부자의 아들은 호의호식하며 살던 사람이라 남달리 가난을 견디기 힘들어했다. 그러다가 설상가상으로 아이가 아팠는데 의원을 부를 돈이 없었다. 자식이 다 죽어가는데 의원을 부를 돈이 없으니 부자의 아들은 눈에서 피눈물이 났다. 아버지의 유언을 상기한 아들은 부친의 친구를 찾아가서는 사정을 말하고 부친이 맡겨둔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이냐고 무안만 줄 뿐이었다. 본래 갚을 구실이 없는데 지금 어찌 돈을 내놓으라고 하느냐? 여러 차례 찾아가서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한결같이 면박만 주었다. 그 아들이 끝내는 절반만 달라고 간절히 빌었으나 역시 들어주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아이가 죽었다. 분함을 참지 못한 아들은 여러 번 형조와 한성부에 소장을 냈으나 돈을 빌려준 증서가 없으니 매번 패소를 당하였고 그자는 금권이 있으므로 그것을 이용하여 곧장 어려움을 모면하였다. 이때 나중에 정승을 지낸 정만석이 경상감사가 되어 부임했는데 공정한 재판을 하는 사람으로 평판이 나 있었다. 아들이 찾아가서 사정을 하소연하였더니 감사가 말했다. 너는 한양 사람으로서 어찌하여 경상도까지 와서 하소연을 하느냐? 저 피고는 권세가 있어 여러 군데다가 뇌물을 바치고 모면하니 소인같이 권세 없는 자가 어떻게 송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사또께서 일 처리를 명징하게 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불언천리하고 왔사오니 삼가 바라옵건대 하파께서는 이 일을 공정하게 판결하여 이 의지할 데 없는 외로운 인간의 목숨을 구제해 주옵소서. 알았으니 물러가서 내가 다시 부를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라. 그리고 감사는
영장과 은밀히 상의한 끝에 오래전부터 갇혀있던 큰 도적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말하고 나서 즉시 한양으로 공문을 띄워서 그자를 잡아와서는 크게 형구를 베풀고 호령했다. 내가 팔도 큰 도적의 접주가 되어 작물을 취득한 것이 몇십만 금인데 과연 무사하겠느냐? 속이지 말고 일일이 이실직고 하렸다. 그자는 그 말을 듣고 발명하였다. 소인은 젊어서부터 지금 나이에 이르기까지 남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생활하고 있습니다. 의식에 대한 걱정이 없는데 어찌 남의 물건을 빼앗을 리가 있겠습니까? 접주라는 말씀은 천부당만부당합니다. 감사가 갇혀있던 도적을 불러들여 대질시켰다. 도적이 말하였다. 너는 성명이 아무개 아니냐? 내가 아무 달 아무 날 몇만금을 맡기고 아무 달 아무 날 밤에 몇만금을 맡겼으니 모두 합산하면 몇십만금이 된다. 주고받은 것이 분명한데 지금 무슨 발명을 그렇게 하느냐? 몹시 무렴한 놈이구나. 소인과 저 도적놈은 본래 안면이 없는데 근거 없는 말을 지어내어 사람을 구렁텅이에 빠뜨리니 밝은 대낮에 어찌 이런 맹랑한 일이 있습니까? 두 사람의 수작을 듣고 있던 영장이 말하였다. 존엄하신 사또 앞에 대지라는 자리에서 거짓을 꾸며 발명하되 갈수록 어렴성이 없으니 큰 도적이 아니라면 반드시 이럴 이치가 없을 것입니다. 예사로 다루면 범죄의 실정을 알아내기 어렵겠습니다. 감사가 크게 노하여 엄하게 주리를 틀게 하자 그자는 고통을 견디지 못하여 사실을 털어놓았다. 소인이 지금 명분 없는 죄목으로 이처럼 죽을 형벌을 받으니 죽어도 눈을 감지 못하겠습니다. 어찌 접주질을 하여 가산을 모을 리 있겠습니까? 소인은 일찍이 친구 아무개에게 돈 10만 냥을 빌려서 지금까지 이자를 받아 생활을 한 것입니다. 단연코 남의 물건을 털끝만큼도 취한 일이 없습니다. 감사가 물었다. 접주질을 안 하고 돈을 빌려 이자놀이를 하였다면 빌린 돈은 모두 갚아주었느냐? 아직 갚지 못했습니다. 그 일 때문이라면 벌을 주시면 달게 받겠고 돈을 갚으라면 얼른 갚겠습니다. 하지만 이 밖에 다른 죄목은 결단코 없습니다. 감사가 한양 사람을 불러들여 대질케 하면서 물었다. 저 피고를 너는 아느냐? 저놈은 소인과 송사 중인 놈입니다. 그자는 한양 사람을 보더니 머리를 떨구고 기가 죽어서 말 한마디 하지 못하였다. 감사가 그자에게 호통을 쳤다. 너는 갚을 것이 있는데도 갚지 않으니 그야말로 큰 도적이 아닌가? 그자는 벌벌 떨며 빌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감사가 그자에게 명령하였다. 너는 돈을 다 갚기 전에는 영옥에 있어야 한다. 무슨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3일 안으로 빌린 돈 전액을 다 채워서 바쳐라. 그러고는 착고를 채워서 옥중에 가두었더니 그자는 경양의 큰 장사체인지라 각처에서 변통하여 전액을 다 바쳤다. 감사가 한양 사람을 불러 그 돈을 어음으로 내주니 젊은이가 고맙다고 만냥짜리 어음 한 장을 헐어 정성으로 바치려 하였다. 그 모습을 본 감사가 기가 찬다는 표정으로 나무랐다. 어디서 그런 못된 버릇을 배웠느냐? 옥에 가두기 전에 냉큼 거두어라. 젊은이는 울면서 고맙다는 인사를 한 다음 10만 냥 어음을 가지고 상경하여 부친이 원래 사업하던 칠패시장에서 건어물 장사를 하여 다시 가업을 일으키고 잘 살았다. 그 사이에 세월이 흘렀고 젊은이도 어느덧 부록의 나이가 되었다. 하루는 가게에 앉았는데
웬 늙은 거지 하나가 다리를 질질 끌고 와서는 구걸했다. 한 푼 돈을 꺼내주면서 보니 자기에게 몹쓸 짓을 했던 부친의 친구였다. 노인은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다. 저놈 때문에 아들이 약 한 첩 지어먹지 못하고 죽었다고 생각하니 부하가 끓어올랐다. 패 죽여버리려고 주먹을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그래도 부친의 중마고우가 아닌가. 한참 심화를 다스리던 아들은 이윽고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속삭였다. 아버지, 저 정도 죗값을 했으면 충분하겠죠. 아들아, 너도 용서해 줄 수 있겠지. 우리 그냥 용서해 버리자. 하인을 시켜 그 거지가 어디에 사는지 알아보게 한 다음 저녁 늦게 찾아가서는 5,000냥짜리 어음을 한 장 내주었다. 늙은이가 진물은 눈을 깜박이며 고마워서 어쩔 줄 모르면서 뉘신가? 하고 묻자 대답했다. 어떤 사람이 노인장을 지목하면서 소생에게 부탁하더군요. 예전에 신세를 졌던 사람이라고 합디다. 그 사람이 누군지는 초면이라 저도 잘 모릅니다. 그 양반이 어음을 주면서 한 가지 부탁하더군요. 자기가 멀리서 지켜보겠다면서 이 돈을 가지고 어디 시골에라도 가서 여생을 편안히 보내시라고 하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어 올리겠습니다. 구실은 마땅히 해야 할 맡은 바 책임입니다. 하파는 정일품 벼슬아치를 높여 부르던 말입니다. 감사는 종이품 벼슬입니다. 여기서 하파라고 부르는 것은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는 말입니다. 영장은 조선시대에 둔 각 진영 무인 중에 으뜸 벼슬입니다. 정산품 벼슬로 중앙의 총융청수어 청진무형에 속한 것과 각 도의 가명, 병영에 속한 것 두 가지 계통이 있는데 모두 지방 군대를 관리하였다고 합니다. 형구는 형벌을 가하거나 고문을 하는 데에 쓰는 여러 가지 기구입니다. 접주는 과거에 응시하는 선비의 무리를 인솔하던 사람입니다. 여기서는 장무라비를 말합니다. 발명은 죄나 잘못이 없음을 말하여 밝히는 것입니다. 또는 그런 말입니다. 무렴은 염치가 없음을 느껴 마음이 부끄럽고 거북한 것입니다. 어렴성은 두려워하거나 조심스럽게 여기는 기색입니다. 영옥은 조선시대에 지방의 가명에 두었던 감옥입니다. 심화는 마음속에서 북받쳐 오르는 화입니다. 참고문헌과 자료출처 소개에 올리겠습니다. 편잠 이상의 개한말로기 모본입니다. 여기서는 김동주 교수가 편역한 책 살인문 앞에서 친구를 맞아오네를 참고했습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민속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의 기사와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조선시대화가 김중근의 국립민속박물관 특별전, 기산 풍속화에서 민속을 찾다에 도록을 빌렸습니다. 지역의 문화,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온 지역의 설화, 의적 임꺽정과 고석정을 빌렸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늘 푸른 소나무에서 중마고우, 뜻과 유래를 알자의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키즈현대의 어린이를 위한 창작동화, 흥부와 놀부, 새집중후 군편을 빌렸습니다. 현대풍속화가 김학수의 숭례문 밖옛 칠패시장괴, 옛 서울의 뒷골목, 그리고 김진자의 장터 그림을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윤보, 김중근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크라우드픽, 123RF, 픽사베이, 게티 이미지뱅크, 픽스타, 핀터레스트, 팩셀스 그리고 클리바트 코리아의 사진과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1시 전후에 이야기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